그러니까 네. 수출주 쪽으로는 좀 약해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 나머지 종목들 쪽에서 약간 좀 처졌던 것들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5% 급등입니다. 네네. 네, 이거 뭡니까? 예, 지금 보면 예, 양극재 쪽이 비슷하게 올라와요. 네, 네, 3% 정도. 오늘 수출입 데이터 중에서 아침 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NCA 계열 같은 경우에 수출 금액 같은 경우가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예. 그 영향이 좀 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예, 같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부분.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뭐 작년 지금 데이터가 작년 10월만큼은 올라온 거죠. 네. 이게 한 2달 정도 지속되면 그때는 양극재 쪽 같은 경우도 주가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제 조건 2개를 말씀드렸죠. 그거는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고요. 예, 예, 참고해서 지금 이게 하나의 시장 단면일 수도 있어요. 네. 빠져있는 쪽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쪽이 반등이 나오는데 예, 우리가 판단할 거는 빠져있는 쪽을 저점으로 잡고 들어가서 버티느냐 네,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가 조정이 나올 때 네, 들어가느냐인데요. 예, 지금부터 변압기나 화장품은 매매 구간으로 저는 봅니다. 매매 구간. 예, 그럼, 예. 지금은 사서 들고 가는 구간은 저는 아니란 판단이고요. 예, 고점 대비 종목이 메인 종목이 한 30% 정도 조정 그 정도 나오는지를 보려고 해요. 네. 예, 안 그러면 자 종목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샀다가 이거 물리기 십상인 장이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런 점은 주의를 해야 돼요. 돌아가는 종목들이 바뀐다는 걸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새롭게 올라가는 2차 전지 쪽을 사고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팔고 그런 전략이 난 겁니까? 아니요. 예.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예, 예, 예. 뭐 새롭게 현금을 가지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시장에서 워낙 전력기기나 화장품이 좋다니까 네. 조정 났을 때 그냥 사서 주가 빠지더라도 들고 가는 그런 대응은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네, 월별 데이터는 우선 올라왔는데 그 전제 조건 2가지 네. 리포트에 의미 있게 담아갈 수 있는 조건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네,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죠. 네, 찾아보시면 네, 거기에서 답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판단이 되게 애매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종목들 같은 경우 고점에서 지금 막 흔들리다 보니까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게 그래서 지금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오늘 막 강한 것들 일로 강하다. 그래서 마구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종목적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난주 찐시황은 아니구나. 찐시황 저 안 했습니다. 예, 그 종목 얘기 드릴 때 현대건설 기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자리예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 변화가 들어오면서 매수자가 모인다 그러면 이런 거는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 가능성들. 그러니까 지금 또 똑같이 보게 되면 현대 LG에너지 솔루션 네. 이것도 결국에는 많이 밀렸다가 밑에서 이제 자리가 들어오는데 이게 신규로 들어와서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또 위에 저항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걸 네, 그러니까요. 예, 돌파할 정도는 또 요 정도까지 들어왔었을 때는 오히려 갖고 있으셨던 분들이 끊어낼 자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어떤 판단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 아침에 또 그 많이 나왔던 쪽에서 뭐 실리콘2 이거 같은 경우도 고점 영역인데 이거 그 고점에서 이제 밀리는데 네. 보면은 이제 중요한 자리들 일단 이탈하는 게 여기서 처음 나왔고 지금 지지하려고 무지 들어가다가 다시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 쪽에서 펜이 어디 갔지? 예, 잠시만요. 제 거 여기 있네요. 예, 이런 자리 쪽에서는 또 기준점이 이탈한다 그러면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시면서 이게 지금 끝났다기보다는 중요한 지지권이 이탈한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다음 밑에 지지권을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만약에 갖고 계신다 그러면 중요한 지지권들이 이탈했다는 관점 쪽에서 비중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 관리. 그러면은 왜 비중을 관리하냐면 이게 더 어디서 지지권을 찾을지 모르다 보니까 그 지지권 찾는 정도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 밑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자리. 그러니까 즉 42,000, 43,000원대, 42,500원대 이 정도 부분까지는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싸게 사기 위한 비중 관리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걸 위해서 지금 기존 주도주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래서 다시 살 자리를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오늘 강한 섹터들은 뭐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게 주도가 된다. 이건 아직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런 쪽에서 이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큰 그림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네. 네. 예. 혹시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오늘 다시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요.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까칠주랑이님께서 예 후원 감사드리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덕산 하이메탈 공시로 인해서 빠지는 것 같은데 어떤 대응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아, 공시를 한번 볼게요. 네, 오늘 나온 공시는 대표이사 관련해서 특별관계에서로 지분 매도 나온 부분이거든요. 네, 지분 매도 나온 부분이고 임원 사임으로 해서 나온 거라서 이거는 특별히 뭐 이상이 있는 부분,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우선은 아니에요. 네. 우선 아닌 상황인데, 자 오늘 저점을 깨는 종목들이 몇몇 있어요. 네, 그런 종목은 뭐냐면, 자, 오늘 손절 나오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그래서 우선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그 영향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찍혀 나온 수급 보면 네, 아마 하나 특정 창구 이런 데 잡히는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덕산하이메탈도 그렇고 타이거 인렉도 오늘 그렇거든요. 네, 손절 나오는 물량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살아있는 종목은 중기 추세 쪽을 이탈을 안 하는데 오늘 이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택할 건 오늘은 받는 날은 아니에요. 오늘은 받는 날은 아니고 네, 이 수급 같은 경우가 하루에 마무리 된다라고 하면 내일 돌려주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주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찍혀 나오는 수급 같은 경우가 매도가 나오는 수급 같은 경우가 마무리될 때 네, 사서 들어올 때 그때 같은 경우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어렵게 느껴지죠.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미세하게 종목을 봐야 되고 어려워진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이게 테크닉적으로 너무 세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지금 생각할 건 뭐냐면 주식을 비워야 되냐 네,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가야 되냐 그거거든요. 네, 근데 뭐 실적 추정치의 변화, 뭐 미국의 지금 뭐 금리 상황, 뭐 이런 매크로 환경은 큰 변화는 없어요. 예, 제가 보는 기준에선 그렇다 보니까 주식은 줄이는 건 아니되 네, 변동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뭐 화장품, 전력기기 이거를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밑꼬리 달 걸 보고 들어가지 말자라는 거죠. 자칫 애매하게 매수했다가 네, 바로 10%뜰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고 매매를 붙어 들어가다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돌아간 시장 보면. 네. 그런데 시장의 큰 방향은 안 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같은 날 혹시나 가격 메리트 나온다 붙어보는 거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지금 종목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타이거 일렉 이거는 보니까 신용 좀 많은 종목이래요. 보니까요. 예, 신용이 6.5%. 예, 요게 들어왔는데 지금 자리는 팔지 마세요. 예, 이런 자리는 파는 자리는 아니고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초병 들어가야 하는 자리 맞습니다. 예, 아까 한 분이 물어보셨는데, 예, 저라면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 자리 정도면은 예, 살짝 들어가서 일단 보초병만입니다. 네, 보초병 들어가서 이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고 내가는데 저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했던 자리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좀 저항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교육 내용에도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짧게 대응할 거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요
저항권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저항으로 바뀌고 거기 들어가는 것 정도까지 해서 일단은 목표를 삼는다. 그러면은 대응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낙폭 큰 거를 이용하는 정도 그렇게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마이너스 한 분께서 마이너스 20% 넘었는데 지금 손절은 아니고요. 일단 만약에 손절하신다 그러면은 26,500원대 여기까지 부근에서 들어왔었을 때 그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깍두기 만드는 중이라고 하시네요. 제 화이팅입니다. 깍두기 맛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일단은 시장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면서 시가총액 중심으로 한번 변화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오늘 시총 상위 쪽에서 많이 밀리는 거는 현대차 같아요. 네. 네, 목사님 현대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조정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냥 나오는 조정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정도 조정은 나타날 수 있기에 네, 그렇게 보고 있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현대차. 네. 네. 현대차는 저라면은 28만 원대 들어오면은 사겠습니다. 이때부터는 해볼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거의 그냥 관망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수출주에 대해서 약간 좀 시장이 좀 매물 나오고 그런 변화를 좀 가져가는 게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그걸 설명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대응을 하겠는데 지금 말고요. 예, 다음 흐름들 보면서 한 번 더 흔들린다. 그러면 기회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한수정님께서 웅이사님 펩트론 감사합니다. 야, 펩트론. 네. 잘 봐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려요. 예. 그냥 보입니까? 네, 보유입니다. 네. 보유고 최소한 저의 방송 보시는 분들은 펩트론은 했어야 돼요. 네. 안 했다고 하면 그건 관심이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네. 네. 우선은 저는 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또 이 얘기한다고 지금 산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 더 가본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오늘 그래도 좀 강한 종목 셀트리온 강합니다. 네. 셀트리온은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까? 셀트리온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오늘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예. 제약바이오의 핵심은 오늘은 비만 쪽이거든요. 네. 비만 쪽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네. 셀트리온까지 퍼뜨려서 매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네. 업종 내에서도 1, 2등 정도, 네. 1, 2등 정도로 압축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퍼뜨리지는 않고 저라면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갈 수 있고요. 예. 저는 신규 매수는 안 하겠습니다. 저라면. 네. 그렇습니다. 안 합니다. 압축된 종목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쪽에서 두 종목이죠 지금. 지금은 한미약품 이런 것까지 퍼지지는 않겠죠? 펩트론이랑 네. 삼천당제약 정도 같아요. 지금 펩트론, 인벤티지랩은 상한가 갔으니까. 네. 예. 그러면 삼천당 제약이요. 와, 근데 이건 따라가서 매매하면 꼭 물리던데. 맞아요. 예. 지금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예.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일단 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체크해야 될 거 2차전지 쪽이 좀 올라와요. 네, 그래서, 올라와요. 네. 올라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스코 퓨처엠, 네. 야 전혀 기대도 없다가 오늘 좀 올라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볼까요? 퓨처엠도 그래도 양극재 데이터 잘 나왔으니까. 네. 잘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우선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네. 생각하고 우선 가는데 네, 이게 1, 2개월 정도 데이터가 더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구조조정과 수요 회복을 봅니다. 예, 그게 나타나야 저는 바닥이 나왔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나타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게 나타날 때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거는 검증이 되는 거니까. 예. 그 이전에는
좀 저라면 박스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이요? 예, 예. 25만 원 정도에서 네. 한 30만 원 전후 예, 이 정도의 박스권으로 우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코스닥을 한번 가볼까요? 코스닥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올라오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네네. 예. 그렇게 보는데 오늘 HLB 네. 지금 이거는 참 대응하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왔으면 사볼 자리는 됐는데 예. 또 공중에서 떴네요. 예. HLB 어떻게 보십니까, 홍사님? 저는 놓아줬어요. 놓아주는 종목이죠. 왜냐면 지금은 매매가 자신 있는 분들이 원하는 가격대 왔을 때 네. 기술적으로만 붙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정이 있을 때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활용을 할 텐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 주식시장 참여해서 주식을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다 보니까 저는 배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거기에 있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이거 매매했다가 자칫 역으로 걸리면 네. 계좌가 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유보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네. 2차전지 얘기 드리다 보니까 몇몇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WCP 문의가 들어옵니다. 예. WCP. WCP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그 토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저라면 여기 판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네.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항이 뚜렷한 자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근데 거래는 좀 의미 있게 올라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그러시면 저라면 절반 팔겠습니다. 음. 네. 홍사님은 그냥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니요, 저도 매도에 대한 시각입니다. 이쪽은. 예, 예, 예. 왜냐면 네. 이거를 들고 네. 장기로 가기에는 뚜렷함이 저는 잘 안 보여요. 네. 가동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가 분리막을 볼 때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실적 시즌에는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외에 뭐 이게 파급력이 크게 없다 보니까 네. 오늘 수출입 데이터 정도 보고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중심에서 지금은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반등 나오면 네. 전 줄여주는 대응 부분 열어둡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미숙님께서 예, 또 아마 펩트론 사셨나 보죠? 예, 우이사님의 펩트론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예, 그런 걸로 그냥 추정하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코스닥 쪽이 조금 오랜만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나쁘진 않은데 네. 그래도 이게 다 뭐 움직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눈길은 가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같은 날 또 빠지는 실리콘2 예, 분위기가 들어오는데 아까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이사님이라면 실리콘2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네, 이 종목은 여기에서 10% 더 밀리면 전 봐요. 네. 10% 더 밀리면 들어가 봄직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기술적으로도 지금 오기는 왔어요. 그래서 10% 하락 정도 만약에 추가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네, 저는 볼 것 같아요. 그게 내일 한 번 더 밀려 내려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추세 흐름을 보면 네, 내일은 한번 들이대보는 날, 들이대보는 날 그 정도로 한데 이 난이도 높아요. 네. 매매하다가 이 정도가 저점이라고 장중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 보고 진입했다가 네, 밑으로 바로 3, 4%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보통 이런 경우 종목이 빠지는 경우에는 오후 정도에 보는 게 맞고요. 예, 오후 정도. 네. 오후 정도에 내일 시총 기준 한 2조 5천억, 2조 5천억대 와서 전 사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목들이 다 그래요. 그 주간에 맞아요. 강했던 종목들이 네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화장품, 음식료, 뭐 전력기기 이게 다 오늘 수출 데이터 나와서 나쁘지도 않은데 네네. 이게 서프라이즈하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줄이는 쪽 이런 거 잘하는 데들이 물론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게 일단 기술적으로는 고점에서 매물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줄이셔야 됩니다. 그 같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좀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신규로 종목을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격 빠지니까 어디 보자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줄여다가 다시 사는 거를 자리를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정말
계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 그러면은 계좌가 한 종목 가지고 뚱뚱해지는 걸 반대한다. 네. 쪽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저항권들 들어왔을 때 여기서 내려온다. 그러면 요 밑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의 거 줄여서 다시 흔들리기만 산다라는 관점 쪽으로 저라면 이제 실리콘2 줄입니다. 줄여서 다시 43,000원대 노릴 것 같아요. 그게 더 맞는 전략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계속 노리는 거. 좀 이따가 보니까 오늘 대부분 문의하신 종목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번에 흔들리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종목들 쪽에서 오늘 뭐 올라가는 거 빼고 약한 거 중심으로 볼게요. 네. 테크윙 문의가 들어옵니다. 네네. 네, 테크윙도 똑같죠. 그렇게 강하게 들어갈 때는 그래서 왜 강하게 이렇게 들어갈 때는 비중 조절을 하시라라는 얘기가 이제부터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그런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고요. 네, 저는 보유로 보고 자칫 만약에 이걸 추격을 한 분들이 계시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런 해봐요. 분들이 예. 그런 분들이 걱정이죠. 5만 원대 후반, 6만 원대 같은 경우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은 5만 7천 원 후반 정도 네, 그때 한번 붙어줘요. 우선은 네, 붙어주고 난이도가 높아요. 예. 역으로 빠지는 거 나오면 후퇴해야 됩니다. 네. 네. 이거는 후퇴해야 되는 의미가 뭐냐면 위에서 사신 분들은 그만큼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결론은 57,000원 후반대 매수합니다. 예, 매수하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진검 승부는 네, 저는 수목 정도로 봐요. 수목 정도. 그렇죠. 예, 그 수목 정도. 정도에서 테크윙 그다음에 전공정 쪽 관련해서 소재 부품 이번 주 초에 손실 본다고 상관없습니다. 그때 네. 그 주 말에 만회가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걸 준비해 놔야죠 지금은.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